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이 연준 FOMC 회의가 지금 열렸는데 이제 아마 새벽 시간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해서는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물가 지표가 올라가지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 내용이고요. Former New York Fed Chief Dudley expects 0.75 point rate rise this week. 이번에 전 여는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 기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6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택할 것이라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지 시간 14일을 기준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뉴욕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 연준이 50bp가 아닌 75bp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얻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는 소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도 이제는 빅 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에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더 공격적인 100bp, 1%포인트 인상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약에 이 속도가 그 수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또 75bp를 할지 50bp를 할지 뭐 이런 문제잖아요. 만약 75bp 인상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좀 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경제나 뭐 시장이 받을 타격감에 대해서도 발언을 내놨는데요. 다만 그는 연준이 앞으로 하는 일이 경제에는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이 아주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이 연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더들리 총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은 닥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더들리 총재는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기본적으로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이 개념을 강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는데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연착륙을 하려고 연준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고통을 좀 받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연준이 경제를 둔화시키면서 상당히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하는 그 이유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착륙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경착륙에 대한 것은 대부분 2023년에서 2024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이 경제가 받을 타격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착륙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또 파월 의장이 나와서 멘트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 급등세가 좀 지속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외신에서 자세하게 좀 보도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holesale prices rose 10.8% in May, near a record annual pace. 이번에 PPI 지수까지 발표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수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서 2달 연속 하락했지만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대비 10%를 넘는 수준을 6개월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담감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PPI는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1.5%를 기록한 이후에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1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대비 10%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월과 비교한 5월 PPI 상승률은 0.8%로 나타났고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의 근원 PPI는 전년 동기 대비 6.8%,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5월 PPI 지수는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회의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의 판매 가격에 의한 물가지수를 말해서 CPI 같은 경우에는 소매 물가라고 친다면 PPI 경우에는 도매 물가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월에 CPI 상승률이 8.6%까지 오른 데 이어서 PPI 역시 10% 넘게 오르는 이런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오르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추후 CPI가 계속해서 공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경제가 받을 타격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렇게 물가지수,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역시나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밀접하게 관련된 게 에너지 가격인데 유가가 최근에 이제 120달러 선 상단 뚫어내고 그 120달러 선 어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좀 좋지 않은 전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산 관련해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OPEC keeps forecast for 2022 oil demand to exceed pre-pandemic levels sees risks. 이번에 OPEC과 증산 관련해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석유 수출 기국의 지난 5월 원유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산유국들의 생산 증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의 13개 산유국들의 지난 5월 하루 원유 공급량은 전달보다 17만 6천 배럴 줄어든 하루 평균 2,8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번 증산과 부족한 증산량의 원인은 리비아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난 4월 말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로 2개 항구에서 원유 선적을 중단했고요. 또 주요 유전의 가동을 멈춘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5월 원유 공급량은 전달보다 하루 18만 6천 배럴 감소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나이지리아도 전달보다 하루 4만 5천 배럴, 이라크도 하루 2만 1천 배럴 원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증산과 생산량에도 타격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일부 산유국들의 공급 감소분을 상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네, 원유가 안 그래도 좀 부족한 모습인데 그럼 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네, 증산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펙 내 많은 산유국이 이미 최대 한도로 설비를 가동하고 있어서 증산 규모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오펙은 올해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애초 예상보다 적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타격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풀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달 초에 오펙 산유국들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7월과 8월에 하루 64만 8천 배럴가량 증산하는 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도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어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오펙은 올해 비오펙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기존보다 25만 배를 낮춘 하루 210만 배럴을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생산량이 전달 전망치보다 하루 25만 배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하루 1,060만 배럴 생산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고요. 이 오펙은 러시아의 올해 생산량 전망치도 3개월 연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산 관련해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표들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FOMC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지 이 부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